네, 1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CRBD입니다. 그러니까 주제 선정 파트를 맡은 박성원입니다. 발표 순서는 주제 선정, 분석 설계, 구현 영상, 기술 소개, 소감 및 후기 순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제 선정입니다. 정부의 푸드트럭 규제 개혁과 창업 지원을 기반으로 푸드트럭 시장이 급성장하였고 2018년 들어서 회원율 또한 낮아져 푸드트럭 시장은 서서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안정적인 시장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푸드트럭 현황은 어떠할까요? 푸드트럭 시장이 성장해가면서 서서히 자리 잡아가는 듯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 허가 구역이 폐쇄되어 영업 장소를 잃게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푸드트럭이 의존했던 지역 축제 역시 잠정 연기되어 푸드트럭의 영업 장소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흔들리는 푸드트럭 시장은 이대로 멈춰버리게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최근 푸드트럭이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케이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식당을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현장에서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는 푸드트럭 서비스는 소비자를 안심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또한 푸드트럭은 기업 인직원 복지의 새로운 이벤트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선물하는 푸드트럭 이벤트는 기업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꿔주고 직원들의 만족도 또한 높아져 앞으로도 꾸준한 수요가 있을 전망입니다. 이처럼 푸드트럭 케이터링 서비스는 연예인 조공이 아닌 새로운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불확실했던 푸드트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푸드트럭 사장님이 보다 장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영업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푸드트럭과 고객들을 연결시켜주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를 구현시킨 푸드트럭 파인더 P는 푸드트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푸드트럭과 고객들을 연결시켜주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입니다. 저희 웹사이트의 핵심 기능은 정보 제공, 케이터링 서비스, 영업 모드 제공, 간편한 결제 시스템, 커뮤니티를 통한 소통이 있습니다. 이어서 서비스를 위한 구독 설계 과정을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분석 설계 과정에 대한 발표를 할 박송화입니다. 분석 설계 과정은 시스템을 구현하기 전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이번 프로젝트에서 요구사항 정의, 분석, 설계의 3단계를 거쳐서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현업 요구사항 정의서입니다. 요구사항 정의 단계에서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구조화하여 도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요구사항이 중복되거나 충돌,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 분류된 요구사항을 중요도, 난이도별로 식별하여 수용 여부의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업무명과 처리 내용은 세분화하여 자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입력 자료와 출력 자료는 주로 테이블과 칼럼 후보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빠짐없이 작성하도록 합니다. 현업 요구사항 정의서를 작성했다면 분석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분석 단계는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요구사항 정의 단계에서 정의된 모든 요구사항을 시스템 기능으로 정형화하게 됩니다. 3단계의 분석 과정을 통해서 시스템을 구조화하게 되며 랭귀지의 비종속적인 단계입니다. 분석 단계의 시작은 유스케이스 모델링입니다. 유스케이스는 사용자의 관점에서 시스템을 표현한 것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액터와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구현전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수행하는 핵심적인 단계입니다. 유스케이스를 작성했다면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이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유스케이스 유형 정의와 요구사항 추적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유스케이스와 요구사항은 반드시 1대1로 대응되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요구사항에 작성되어 있는 모든 항목에 대해 유스케이스가 존재해야 합니다. 정의된 유스케이스에 대해서 필수와 선택으로 나뉘어져 유스케이스 유형 정의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필수는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며 이는 다시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쳐 먼저 개발해야 되는 선순위와 나중에 개발해도 되는 후순위로 나누어집니다. 이 단계가 모두 진행되면 유스케이스 정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유스케이스 정의서는 해당 유스케이스 달성을 위해서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모든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입니다. 유스케이스는 개발자가 아닌 사람이 보아도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해야 하며 업무 흐름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화면 정의서를 마무리했다면 작성한 유스케이스를 기준으로 업무 흐름에 필요한 객체와 그 관계를 도식화하여 서브 시스템별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작성하게 됩니다. 다음 VOPC는 UML 표준에서 제시하는 대로 뷰, 컨트롤러, 모델 세 가지 형식으로 분류하여 작성합니다. 앞서 작성한 클래스 다이어그램과 각 서브 시스템의 VOPC 엔티티를 검토하여 수정 보완합니다. 이 과정에서 VOPC 다이어그램은 설계 단계에서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됩니다. 여기까지 분석 단계에서의 업무 분석은 마무리되었으며 다음은 화면 분석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앞서 진행한 업무 분석을 기반으로 화면 분석 단계에서는 화면 정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화면 정의서는 유스케이스 모델을 바탕으로 필요한 화면을 도출하는 화면 레이아웃, 화면 전환 시 필요한 데이터를 정리하는 데이터 구성 항목, 이벤트와 조건을 규제한 처리 로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화면 정의서를 통해서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을 위한 화면을 정의하고 화면 간 이동 관계를 정의하게 됩니다. 다음은 분석 단계의 마지막인 데이터 분석의 ERD입니다. ERD는 엔티티 간 관계를 구조한 다이어그램으로 공통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엔티티와 상호 관계를 구조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ERD를 끝으로 분석 단계는 마무리되고 다음은 설계 단계입니다. 설계 단계도 분석 단계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설계 단계에서는 분석 단계를 토대로 각 요구사항을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언어로 전환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설계 단계는 분석 단계와 달리 언어에 종속적이게 됩니다. 제일 먼저 설계 표준에 대해서 정하게 되는데요. 이 단계에서 뷰, 모델, 컨트롤러에게 해당 언어에 맞는 네이밍 룰을 정하게 되고 플랫폼에 맞는 패키지 구조를 걱정하여 설계 표준을 정하게 됩니다. VOPC에서는 분석 단계에서 추출한 UI에 설계 표준대로 JSP 이름을 정하게 되고 객체들의 위치와 각 요소들의 관계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분석 단계에서 추상적으로 작성한 서브 시스템을 프리젠테이션 레이어와 비즈니스 레이어로 나누게 됩니다. 설계 단계에서 화면 정의서는 프리젠테이션 레이어의 개발에 필요한 것들을 정의하게 됩니다. 분석 단계에서 작성한 화면 정의서에 이벤트를 추가하고 처리 로직을 구체화합니다. 이후 분석 단계의 ERD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기 위한 설계 ERD로 변환시키게 됩니다. 실제 RDBMS에 생성된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의 관계, 컬럼명, 데이터 타입, 제약 조건 등을 정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테이블 간 1대1 관계를 최대한 제거하고 불필요한 조인을 줄이기 위해서 비정규화 과정을 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작성한 ERD를 기준으로 테이블 목록과 테이블 정의서를 작성합니다. 저희는 17개의 테이블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단계를 끝으로 분석 설계 과정이 마무리되고 이를 토대로 구현을 시작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1조 구현 영상 발표를 맡은 이진석 박미정입니다. 저희는 사이트 이용 중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혜지 씨는 과거에 길거리 음식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요즘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들은 예전보다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혜지 씨는 푸드트럭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고 저희 사이트를 찾아 들어왔습니다. 사이트의 메인 화면입니다. UI가 깔끔하고 아기자기한 게 혜지 씨 마음에 들 것 같네요. 푸드트럭에 대한 정보도 많아 보이고 이용을 해보려 합니다. 이곳저곳을 클릭해보지만 로그인 창만 나옵니다. 아무래도 가입 이후에 제대로 이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셜 로그인이 편하다는 걸 경험해본 혜지씨는 카카오 계정으로 가입을 시작합니다. 아이디는 카카오 계정을 그대로 가져가고 사용할 비밀번호를 제대로 입력했는지 확인합니다. 이름도 그대로 받아져 와 있네요. 생일 쿠폰을 준다고 하니 생일을 입력하고 본인 확인을 위해 휴대폰 인증을 합니다. 인증이 완료되고 주소도 입력해줍니다. 추가 정보 입력은 선택사항이지만 사이트를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빠짐없이 입력해줍니다. 가입이 완료되었네요. 처음 로그인을 하면 브라우저에서 현재 위치 정보에 대한 권한을 요청하고 이를 허용하면 이용자의 현재 위치를 불러옵니다. 만약 별도로 위치를 설정하고 싶다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이용자와 푸드트럭의 위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인 만큼 사이트 이곳저곳에서 지도가 출력됩니다. 이용자의 마지막 위치를 기억하여 다음 로그인 시 반영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푸드트럭 목록은 이용자의 위치 5km 이내 가까운 거리 순으로 출력됩니다. 푸드트럭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상세 페이지로 이동도 가능합니다. 썸네일 클릭 시에도 상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해당 카테고리의 트럭 목록이 출력됩니다. 썸네일에는 호버 이벤트가 걸려있어 간략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의 소팅 기준 또한 메인 화면과 같으며 검색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별점 높은 순, 낮은 순의 소팅도 가능합니다. 최근 대두된 관심사인 비대면 소통에 집중하여 푸드트럭을 이용한 후기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리뷰와 별점을 확인하고 카카오톡으로 공유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찾는 푸드트럭에 좋아요도 누를 수 있고 트럭의 위치를 다시 한번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기가 맛있어 보이는데 메뉴 구경을 좀 해볼까요? 메뉴 옵션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가 있네요. 선택을 마치고 결제를 하려는데 혜지씨는 쿠폰이 생각났습니다. 쿠폰 발급을 받으러 가면 날씨 쿠폰이 있네요. 혜지씨가 있는 곳의 날씨는 구름이 껴 있는데요. 해당 쿠폰을 발급받습니다. 우측 상단의 카트 아이콘을 클릭하면 현재 장바구니에 담긴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상태로 다른 푸드트럭의 메뉴를 담으려고 하면 기존의 메뉴는 삭제됩니다. 너무 좋아 커피와 딸기 음료를 한번 주문해 볼게요. 픽업 희망 시간과 요청 사항을 기재하고 아까 발급받은 쿠폰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차액만을 결제하게 됩니다. 결제 정보를 천천히 정확하게 입력하고 결제를 마무리합니다. 결제를 마치면 푸드트럭까지의 도보 경로와 소요 시간을 알려주며 주문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혜지씨는 주문한 메뉴를 픽업해 왔는데 옵션이 한 가지 빠져 있습니다.
404가 떴지만 유능한 신입 개발자인 혜지 씨는 당황하지 않고 문의글을 남깁니다. 문의 등록이 완료되고 마이 페이지에서 프로필도 한번 수정해 볼게요. 이 밖에도 여러 기능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진님 진석 씨는 매출 증대를 기대하며 핀을 이용하고자 사업자 회원가입을 시작합니다. 아이디 중복 체크를 하고 비밀번호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한 후 주소를 검색하여 입력합니다. 본인임을 인증하기 위해 입력한 연락처로 인증번호를 받고 일치 여부를 확인받습니다. 이메일 또한 입력하여 인증받습니다. 또 상호가 중복되는지 확인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한 후 메뉴 카테고리와 프로필 이미지, 공지를 입력하고 캡처 인증을 통해 로봇이 아닌 것이 확인되면 회원가입이 완료되고 가입 승인을 기다리면 됩니다. 관리자인 송아 씨는 진석 씨가 요청한 가입 요청에 대해 승인 심사를 하고 처리하여 이메일로 통보합니다. 메일을 받은 진석 씨는 사이트를 완전히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메뉴부터 등록합니다. 메뉴 등록 시 첫 메뉴가 대표 메뉴로 설정되며 여러 옵션을 그룹별로 추가할 수 있고 옵션에 대한 가격 또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옵션 그룹과 옵션들은 계속해서 추가 삭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메뉴 이름, 상세 정보, 가격, 이미지 또한 등록이 가능합니다. 옵션 추가까지 이렇게 완료한 후 대표 메뉴를 변경하고 싶다면 메뉴 수정을 통해 변경이 가능하며 이외의 메뉴에 대한 요소들과 옵션 그룹들도 수정하여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등록을 마친 진석 씨는 공지를 하기 위해 마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작성한 공지가 이미 있어서 수정이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정보를 모두 업로드한 후 영업 시작을 위해 푸드트럭의 현재 위치를 업데이트하고 영업 모드를 변경하여 고객들이 주문에 접근 가능하도록 합니다. 현재 위치는 상세 조회 페이지에서 마커 표시를 클릭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메뉴 등록이 정상적으로 확인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석 씨가 첫 주문 알림을 받았습니다. 바로 주문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준비가 덜 되어서 주문 거절을 누르게 되는데요. 이렇게 트럭이 주문 거절을 할 수도 있고 주문이 접수되기 전이라면 이용자도 주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주문한 이용자가 주문이 거절되어 자동으로 결제 취소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송아 씨는 진석 씨의 푸드트럭을 만족스럽게 이용하여 리뷰와 별점을 등록하려고 합니다. 내용을 입력하고 리뷰 이미지를 등록한 후 추가를 누릅니다. 작성 후 마이 페이지의 리뷰 목록과 트럭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여 등록된 리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석 씨는 이 리뷰에 댓글을 달기 위해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댓글이 추가되지 않은 리뷰를 확인한 후 댓글을 작성합니다. 핀으로 인해 받은 나날들을 보내준 와중에도 열정맨 진석 씨는 사이트에 있는 케이터링 메뉴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캘린더에서 케이터링이 가능한 날짜에 제공할 메뉴와 가능한 수량을 등록하고 고객의 신청을 기다리기로 합니다. 한편 회사 여유의 기획을 맡은 혜지 씨는 케이터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푸드트럭을 찾고 있습니다. 기존의 핀을 이용해본 혜지 씨는 오랜만에 접속하여 아이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아 찾기를 이용합니다. 임시 비밀번호를 휴대폰으로 받아 확인하고 입력한 후 다음에는 이런 귀찮은 일을 겪지 않기 위해 자동 로그인에 체크한 후 로그인합니다. 케이터링 창으로 들어가서 예약 가능, 수락 대기, 결제 대기 등 카테고리별로 캘린더 화면을 조회 가능하고요. 리스트로 조회할 때는 부드럽게 구현된 무한 스크롤로 여러 푸드트럭을 편하게 조회합니다. 바로 예약 캘린더로 돌아가서 예약 가능한 푸드트럭을 눌러 상세 정보를 기입하고 예약을 마칩니다.
예약을 마치자 해당 케이터링권은 예약 반응에 더 이상 노출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푸드트럭 사장님은 사이트에 접속하여 예약받은 내역을 확인합니다. 예약 내역 중 지도 정보를 확인하고 수락 거절 중 선택합니다. 수락 후 결제대기 카테고리에서 수락한 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 로그인을 통해 다시 접속한 혜지 씨는 수락받은 케이터링 비용을 결제하려고 합니다. 결제 대기 상태의 예약권을 클릭하여 결제합니다. 이렇게 결제 과정을 모두 마친 후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꼼꼼한 혜지 씨는 다시 캘린더에서 예약 완료가 되었는지 확인해 봅니다. 이제 야유회에서 엄청난 스테이크를 즐기기만 하면 되겠네요. 서울의 채팅방을 애용하는 미정 씨는 오늘도 채팅방에 입장합니다. 여러 사람이 미정 씨를 반겨주네요. 근데 한 사람이 같은 내용으로 채팅방을 어지럽힙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불의를 참지 않는 미정 씨는 냅다 신고를 해버립니다. 신고를 마친 미정 씨는 성원 씨에게 1대1 쪽지를 보냅니다. 쪽지가 보내지면 성원 씨는 알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알림을 클릭하게 되면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원 씨가 미정 씨에게 보내는 답장도 알림이 가게 됩니다. 이렇게 약속이 성사되었네요. 성원 씨와 즐거운 시간을 보낸 미정 씨는 게시글을 작성합니다. 여기에 누군가가 댓글을 달면 또한 알림이 옵니다. 댓글과 대댓글, 삭제 기능도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썸네일 게시판으로 넘어가 보면 SNS 형식으로 개설된 게시판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하는 영혼을 담아 영혼의 포스팅을 하고 다른 게시물도 구경합니다. 맛있어 보이는 사진이 많네요. 저건 저도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게시판을 이용하고 좋아요와 댓글 수, 조회수 등이 카운팅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피네서 관리자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먼저 문의에 대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문의에 대해서 답변을 완료한 후 목록에서 답변 처리가 잘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신고에 대한 처리를 하기 위해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신고 수락과 부당한 신고에 대한 거절이 가능합니다. 블랙리스트로 등록된 회원에 대해 정보도 조회 가능합니다. 또한 관리자의 권한으로 이용자의 목록, 상세 조회, 사업자의 목록, 상세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문의와 신고에 대한 목록을 조회할 수 있고 상세 조회도 가능합니다. 게시물에 대한 공개, 비공개 처리가 가능합니다. 한 푸드트럭 사장님은 핀으로 인해 대박을 터뜨려 강남에 매장을 차리기로 합니다. 이로 인해 아쉽지만 사이트에서 탈퇴를 하게 되는데요. 탈퇴 이전 표지의 모습이고요. 마이 페이지로 들어가 탈퇴 처리를 합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탈퇴 사유 선택을 하고 탈퇴를 누르니 경고 문구가 뜨지만 눈물을 머금고 탈퇴를 합니다. 한편 매일매일 쇼크지를 이용하던 영진 씨는 여느 때처럼 핀에 쇼크지를 입력했다가 더 이상 노출이 되지 않는 걸 보고 크게 실망합니다. 하지만 핀에는 다양하고 훌륭한 푸드트럭이 아주 많습니다. 이것으로 구현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술 소개를 맡은 황혜지입니다. 저희도에서
하겠습니다. 우선 프론트단에서 구현한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이커니 및 부트스트랩을 사용하였으며 비동기 방식으로 에이작스로 기타를 교환을 하였습니다. 백엔드에서는 자바를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였고 프로젝트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메이블을 통하여 라이브러리를 간편하게 사용을 하였고 데이터베이스로 MySQL을 아파치 톰캣을 사용하였습니다. 사용한 API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전국 푸드트럭 허가구역 표준 데이터를 활용을 하였고 카카오 로그인을 통해 간편 가입을 풀 SMS를 통하여 본인 인증을 사용하였습니다. 저희가 케이터링 서비스에서 캘린더 기능을 활용을 하였기 때문에 필 캘린더를 활용을 하였고 아이포트를 통해서 신용카드 및 핸드폰 결제를 구현을 하였습니다. 또한 고객과 푸드트럭 간의 현재 위치를 파악 후 도보 경로를 안내를 하였기 때문에 팀의 오픈 API를 사용을 하였고 고객의 현재 위치 기반으로 날씨를 파악을 하였기 때문에 오픈 웨더 API를 사용하였습니다. 저희가 메인 프로젝트에서는 새로운 아이디를 사용을 해보고 싶다는 조원 전체의 의견에 따라 인텔리제이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툴이다 보니까 환경 설정 부분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강의 중 배웠던 프로젝트 구조를 사용을 하여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설계 도구로는 MySQL 워크벤치를 사용을 하였으며 형상 관리를 위해서는 GitHub를, 업무 관리를 위해서는 노션과 트렐로를 적극 이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조에서 주로 사용한 기술인 웹소켓과 MySQL 이벤트 스케줄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웹표준에 따르는 가장 기본적인 소켓 방법, 즉 사용자의 브라우저와 서버 사이에서 HTTP로 소켓을 통신하는 웹소켓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웹소켓은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붙어있는 풀 디플렉스 형식으로 양쪽에 강하게 롱폴링 되어 있어 실시간으로 메시지가 가능합니다. 클라이언트는 서버에 핸드쉐이크, 즉 악수 요청을 하고 서버는 요청을 받아들여 커넥션을 오픈하게 됩니다. 이후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서 실시간으로 메시지가 오가게 되고 한쪽에서 채널을 끊게 되면 서버 및 커넥션이 종료되고 있습니다. 서버와 클라이언트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채팅과 알림 모두 메시지가 텍스트 정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텍스트 웹소켓 핸들러를 상속받아 구현을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커넥션 연결에 관련된 메소드와 텍스트로 된 메시지를 주고받는 핸들 텍스트를 오버라이드하여 구현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주문 완료, 취소, 픽업, 댓글 완료 등 다양한 곳에서 알림을 보내야 했기 때문에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약속인 프로토콜을 정했습니다. 어디에서 보내는지, 푸시 알림을 받을 사람과 보내는 사람은 누구인지 등등을 메시지 형태로 약속을 하였고 이 형태로 된 메시지를 클라이언트로부터 받으면 서버에서는 프로토콜 기반으로 분석을 하여 푸시 알림을 받을 사람에게 다시 메시지를 전송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클라이언트 단에서는 서블릿 컨텍스트에 등록해둔 패스로 연결을 시키면 웹소켓이 생성이 됩니다. 채팅의 경우에는 채팅방에 접속하는 즉시 웹소켓을 생성을 하면 되지만 알림의 경우에는 유저가 어디에 있던지 알림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어느 페이지에 연결해도 받아야 했기 때문에 모든 페이지에 인클루드 되어 있는 상단바에서 웹소켓을 연결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생성된 웹소켓은 이벤트 리스너를 통해서 소켓 통신을 기다리고 있다가 서버로부터 메시지를 받으면 해당 온 메시지에서 작업을 해줍니다. 저희 조에서는 팝업 노출을 하는 메시지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후 알림이 필요한 작업을 진행 후 앞서 만들어두었던 프로토콜 기반으로 메시지를 만들어서 서버로 다시 전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MySQL 이벤트 스케줄러입니다. 이벤트 스케줄러는 주기적으로 DB의 작업이 필요할 때 DB 자체의 이벤트를 걸어주고 해당 이벤트가 주기적으로 반복하게끔 하는 프로시저입니다. 저희 조에서는 매일 자정, 회원의 생일을 조회하여 생일 쿠폰을 적립해주는 이벤트를 걸었는데요. 벌스데이 쿠폰이라는 이벤트를 생성해주면 해당 일자로부터 매일 한 번씩 두 아래에 있는 쿼리문을 생성을 해줍니다. 이처럼 반복될 주기 및 행위를 걸어줄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DB 작업이 필요할 때 매번 직접 작업할 필요가 없어서 시간 및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맡은 박송화이고요. 프로젝트를 2-3개월 동안 진행을 했는데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프로젝트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수 있을 만큼 프로젝트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는 시원한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혜진입니다. 6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실력적으로도 많이 도움을 받았던 시간이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어떤 원동력이 될 에너지를 많이 얻은 것 같아 저도 나름 충전을 잘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학원생 모두와 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원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해서 많이 힘들었는데 같은 조언들이 많이 도움받아서 지금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너무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푸드트럭 관리하고 동영상 제작 맡은 이진석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들어왔는데 강사님이랑 팀원들이랑 동기를 다 잘 만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동안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저는 후회는 없고요. 가뿐하게, 홀가분하게 수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모두 감사했습니다. 네, 모두 감사했고 많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기수 화이팅! 씨알들